존을 한 달 동안 만나지 못한 후 그는 갑자기 나에게 이혼 변호사의 명함을 건네주었고 실직한 아내와의 임박한 이혼에 대해 내 안녕이나 감정에 대해 묻지 않고 위자료가 좋을 것 같으니 한 달에 $1,000를 지불합니다. 그는 에멀리 옆에 서서 농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똑같이 잘난 척하는 표정을 지었고 그녀의 팔은 그의 벌금을 감싸고 이혼하자 그런 다음 나는 무심코 놀라며 잔을 대답했지만 그는 재빨리 에멀리 잔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미소를 공유했지만 이혼 서류가 승인된 후 그들에 대한 내 복수 계획을 더 쉽게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47세 동화 작가 사라 올프 존과 에밀리는 나의 소꿉친구이자 남편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대학에 가다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의 남자친구를 훔치는 경향이 있었지만 반복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었지만 10대 시절 문제의 행동을 했던 에멀리와 상담한 후에도 그의 고백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 존 모두에게 소중한 친구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와 존은 25살에 결혼했고 4년 후 에멀리는 인류회사의 전문가인 약혼자 조어지를 우리 삶에 소개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세러와 존. 저는 당신이 우리의 미래를 함께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조지는 매우 정중했고 우리는 즉시 가난했습니다. 우리는 휴일과 휴가 기간 동안 유대감을 형성하고 술을 마시며 여행과 긴 기차 여행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에밀리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임신을 한 후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존과 저는 한 번도 대가족 덕분에 아이를 낳고 여행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를 소중히 여겼으며 아이가 있는 가족을 존경했습니다. 에멀리가 임신을 발표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시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자네 태도는 그녀의 요청에 따라 담배를 끊었고 심지어 휴가 기간 동안 의사 약속에 그녀를 동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조어지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자는 어린 시절 친구가 필요할 때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내가 무자비하다고 비난하면서 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에머가 6살이 되었을 때 그녀와 그들의 아이와 함께 더 많은 시간 에머는 졸업 전날 밤 긴장이 끓어오르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자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옷장을 뒤져 양복을 침대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일은 내가 있어요. 존이 전에 머뭇거렸다고 상기시켜줬어요. 그가 단지 졸업식에 입을 옷을 고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당신이 진심으로 졸업식에 참석할 생각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조지는 참석할 수 없었고 에밀리는 나에게 물었고 그는 당신이 어떻게 돌려도 그것은 터무니없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존은 가끔씩 엠마를 유치원에서 데리러 왔다는 것을 알았고 친부모도 아닌 단순한 어린 시절 친구가 졸업식에 참석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시큼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도 에밀리와 나에 대해 의구심이 있니? 나는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조차 없다는 것이 실망스럽다. 조호는 분명히 불만족스러워서 말을 가로막고 어쨌든 내가 내일 졸업식에 참석할 테니 셔츠를 제대로 다림질한 후 아무데도 없는 침실로 돌아간다. 내일쯤에 에밀리에게 전화했어요. 안녕 에밀리, 내일은 사과해요. 존을 빌릴 거라는 건 알지만 조지는 당신이 졸업식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에밀리가 무슨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말을 끊었어요. 물론 난 내일이 졸업식이라는 걸 조지에게 알리지 않았어. 조지에게 졸업식 후에 알려줄게. 에밀리는 조지가 졸업 시간표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반박했다. 후속 조사에 따르면 존은 학교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 유치원에 갔었고 에밀리가 조지에게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류 상황이 이기심 때문에 어지러웠어요. 에밀리 잠깐만요. 정말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조지에게 무례할 뿐만 아니라 소년 시절 친구였기 때문이기도 하죠. 나는 화를 내며 목소리를 떨기 시작했다. 사라, 무슨 일이냐? 겁이 난다. 에밀리는 갑자기 전화를 끊고 내일 보자고 했다. 나는 좌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존이 다음날 아침 엠마의 졸업식을 위해 준비하도록 했다. 그 후 에멀리는 한 달에 한 번에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데이트를 더 자주 하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3번 조어지도 의심스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어지는 존과 에멀리가 밖에 있을 때 그녀의 집에 혼자 왔습니다. 밤늦게 찾아와서 미안한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조지가 에밀리의 차에 넣어둔 GPS 기록을 보여줬다며 표정을 물었다. 당황스럽다. 에밀리가 가려고 했던 GPS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에 관한 것이냐?
일주일에 3번씩 같은 호텔에 존과 같이 나갔던 날 그녀는 조지의 표정을 한 번 보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다. 조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는 그 두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물었고 그는 그의 말투로 대답했다. 나도 결심했다. 나는 오랫동안 우리를 배신한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비밀리에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고 동의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일을 하여 수입을 늘리는 데 집중했고 존과 에멀리가 외출했을 때 조어지는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조어지는 에머를 데려올 것입니다. 우리 집으로 가서 존과 에멀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함께 돌볼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우리의 복수를 정확히 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사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우리는 복수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에머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무고한 소녀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기로 우리는 그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지만 내가 중병에 걸렸고 병실에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입원이 필요했을 때 우리의 계획은 중단되었고 내 작업량은 필연적으로 자네 업무량을 감소시켰습니다. 내 병에 대한 반응은 무관심했고 드물게 나를 방문했고 내가 병과 싸울 때 내 상태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머의 행동은 15번째 생일 이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멀어지기 시작했고 우리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회피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존에게서 에머가 병에 걸린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태도 변화. 오랜만이야. 존이 화려한 외모로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면서 그래 내가 대답하자 서문도 없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 존은 나에게 이혼 전문 변호사의 명함을 내밀었다. 일이 안 돼 한 달에 $1000를 알라몬으로 지불하는 거니까 조심하세요. 그는 잘난 척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옆에 에밀리를 선언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동의했습니다. 나는 존이 에밀리와 미소를 교환하는 동안 무심코 수락하며 순간적으로 존을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너무 깊이 생각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과의 최종 이혼 통지로 내 계획을 매우 효과적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특성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축하로 간주하여 복수를 시작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회복의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어지와 에머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다음 변호사에게 그들이 나를 대신하여 존과 관련된 모든 통신원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어지는 내 새 병원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병원에서 나를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에머와 함께 나를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머의 얼굴은 여전히 심각했지만 그녀의 방문은 매일 나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미 대부분의 물건을 병실로 옮겼고 존에게 남은 물건을 치우도록 했습니다. 나는 조어지와 에머가 이사하고 병원 이송이 완료된 후 그들의 손길에서 나의 새로운 삶에 어떤 것도 가져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존은 나에게 부재중 전화를 퍼부었습니다. 나는 좌절감에 전화를 받았지만 에멀리의 고함 소리보다 자네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부동산 중개인의 소리. 존이 우리가 부동산을 비워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집이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부동산을 비워야 하는지 제이엔이 분명히 책임을 회피하라고 소리쳤어요. 그건 내 집이니까요. 내가 말했어요. 제이의 완전한 기억력 부족에 은밀히 감명을 받았지만 사실은 제가 처음 프리랜서를 시작했을 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방을 임대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 수입은 2가구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잔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그는 내 집으로 이사했고 방 임대료나 공과금에 한 번도 기여하지 않았지만 생활비로 일부 자금을 제공했지만 안타깝게도 병원과의 거리로 인해 숙소 유지 비용을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사를 갔습니다. 이혼 신청 다음 날 방 예약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상황을 알고 있던 부동산 중개인의 조언에 따라 존에게 알리지 않고 취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집은 팔렸고 조어지와 에머는 연락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고. 나는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걱정되어 일시적으로 비즈니스 호텔에 머물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사와 일을 시작하자마자 존은 화가 나서 우리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 돈을 보낼지 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10,000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결과 나는 잔이 전화에 대고 일관되지 않은 소리를 지르게 만든 그의 비난에 대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이 $1,000가 남아있음을 깨닫고
다음 달 동안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냉철함을 잃지 않으려고 나에게서 돈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나는 존에게 우리가 이제 거의 낯선 사람이라고 말했고, 우리가 다시는 의사소통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었다고.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려고 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나의 변호사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존은 순진했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고려하고 그가 얼마나 미성숙했는지 몇 달 후 병원에서 임시 퇴원한 후 깨달았습니다. 제이앤과 에멀리는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은 낮은 타격입니다. 존이 나를 노려보며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방금 그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지만 존의 반항은 아버지의 굳은 표정에 곧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존이 없는 동안에도 시댁 식구들을 자주 방문하고 식사를 함께 나누며 긍정적인 관계를 누려왔습니다. 이혼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할 책임 대화가 전개되었을 때 나는 자네 부모님을 방문했습니다. 존은 내가 에멀리와 재혼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질문하면서 나에게 직면했습니다. 나는 그의 의심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에멀리 에머와 내가 부부로서 우리의 삶을 재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 그러나 제이에는 나의 유일한 가족이 세러라고 주장하면서 이 개념을 일축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의 아버지가 자네 태도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고, 자는 우리가 머물렀던 고급 호텔에서 나에게 청구서를 건네주었고 나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잔이 받은 청구서의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명한 듯이 대답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자 그의 어머니는 말을 하려고 애쓰며 당황스러워했고, 에밀리는 긴장을 풀려고 비슷한 불신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곧 가족에게 손자가 추가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법률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나의 결정을 이해하고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와 친구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경계에 대한 에밀리의 과거 불만을 회상하여 어머니가 시어머니는 에밀리가 후회하지 않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히 무능력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지금까지 침묵했던 누군가가 에밀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녀의 아버지가 혈연관계에 관계없이 그녀가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한 유일한 사람,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항상 중요한 사건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서 직접 배운 사실은 엠마의 말이 가라앉았을 때 방이 깜짝 놀란 침묵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내에서의 역동성과 그들의 행동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아빠는 항상 내가 그의 딸이라고 말했으므로 나는 그의 딸이며 나는 결코 당신의 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에머는 에멀리를 단호하게 노려보며 선언한 다음 내 옆에 앉고 더 많은 것을 입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동정심 많은 말투, 내가 나를 미워할 줄 알았는데 아빠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엠마가 너무 사랑해서 병원에 있는 동안 매일 찾아와 주셨거든요. 정말 기뻤습니다. 사라, 엠마의 말이 어깨의 무게를 덜어주는 것 같았고 그녀는 부모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깊이 보살펴온 아이였으며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공유한 유대감에 대해 말하면서 나는 에밀리가 왜 엠마가 존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왜 놀라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대답하기 전에 새로운 인물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조지, 에밀리의 패닉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했습니다. 최근 이혼을 요구한 에밀리의 충격은 조지가 이혼 서류가 아직 계류 중이고 여성의 재혼을 위한 100일 대기 기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을 때 분명했습니다. 에밀리가 여전히 법적으로 내 아내이자 엠마라는 사실이 떠올랐나요? 내 딸이지만 더 이상 아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AB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자는 에멀리와 내가 함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긴장을 뚫고 예상치 못한 웃음을 터뜨렸지만 조어지의 급여와 내 수입에 대한 그의 가정은 그를 유발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연간 수입이 5억 달러인 인형을 공개했을 때 존이 눈을 크게 뜨고 충격을 받은 것은 가정을 하기 전에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던 이전의 오만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나는 에밀리에게 제가 10년간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사실을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동화작가인 그녀는 에세이 인터뷰와 내 작품을 영화화할 예정인 동안 놀라운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내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 은행 계좌 화면에 월별 입금액이 많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에멀리는 앞에 있는 증거에 대해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사라 화해하자 에밀리는 대화를 끌어내려다가 비틀거리고 말았지 만 존에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나를 둘러싼 소란에 개의치 않고 쿨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의심할 바 없이 손해배상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는 집을 떠날 때 자네 반대를 무시하고 에머의 손을 잡고 시댁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자는 시아버지 댁에 취업했다는 사실이 거짓말을 한 것이 발각된 후 해고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내가 시아버지에게 말할 때마다 우리의 서신이 끝났고 그동안 에멀리는 조어지에게 양육권을 잃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을 위해 이혼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낡은 아파트에서 만나기 위해 에머는 유학을 목표로 학업에 집중하고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번역이라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애니메이션 각색 및 상품 제한이 늘어나면서 저의 경력은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내 병은 계속되었지만 내년에 퇴원할 가능성과 함께 희망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조지와 엠마의 매일 방문은 나에게 위안을 줬고 조지의 최근 사랑 고백은 매일 그림책을 쓰며 이야기를 엮을 때 함께 미래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일에 대해 다시 한번 낙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전 세계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고향할 이야기를 만드는 여정에 착수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첫 번째 이야기에 관한 것이며 이제 또 다른 유사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통화가 끝날 때 이야기 전은 가볍게 초대했습니다. 편하게 들러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상통화가 연결을 끊으려는 시도가 완료되지 않은 채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과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고 그의 편안한 태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어깨 너머로 호기심이 생겼고 남편의 행동이 예상치 못한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시댁과 함께 살고 있는 36세 주부 캐서린 존슨입니다. 남편의 해외 파견이 3년 앞으로 다가온 새 아이입니다.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걱정을 혼자서 아이들에게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의 남편과 고민 끝에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위해 시부모님과 함께 밥과 저는 고등학교 때 데이트를 시작했고 대학에서 친구가 되었지만 우리의 여행은 에드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직후 우리는 결혼했고 신나게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다부의 빠른 경력 명문 회사에 진출하여 결혼 생활의 행복을 앞당겼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식 전부터 가족 간의 친밀감을 키워왔고 부모님과 더불어 노조에 대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저에게는 멀리 사는 형이 있습니다. 가족 측면에서 그와 밥은 떨어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형제자매와 비슷한 형제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지속적인 연결은 상호 사랑으로 촉발되었으며 학창시절 우정이 시작된 곳에서 여전히 편안함을 찾습니다. 각자의 팀을 함께 지원하는 제 남편 바브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기뻐했고 매일 선물을 통해 엄청난 사랑과 보살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정말 사랑이 많은 형제였지만 첫 아이가 태어난 직후 우리 부모님은 끔찍한 사고를 당하여 우리 가족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들에 대한 나의 마지막 기억은 그들의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낙관으로 가득 찬 마음과 손자의 성장에 대한 열렬한 기대, 그들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충격에 빠져 형과 함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심의 안개가 그때의 기억을 가렸지만 나는 장례 때 슬픔 속에 그들이 없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눈물을 흘리며 압도적인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해 위로했지만 저는 마치 제가 바깥 세상과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배우자 밥은 제가 필요할 때 위로와 힘을 주며 어려운 시기 내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대부분 그가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으로 자신의 슬픔을 저울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밥의 친절한 지원으로 고난에 직면한 그의 강인함을 보고 나의 절망감을 무한정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점차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슬픔으로 그에게 부담을 준 것에 대한 후회를 표현했을 때 슬픔을 느끼고 계속할 힘을 얻었습니다. 밥은 단순히 웃었습니다. 그의 사랑 흔들리지 않는 커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내가 당신을 위해 여기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캐서린 우리는 팀이고 그에 흔들리지 않는 낙관주의에 힘입어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저는 최고의 파트너이자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저에 대한 그의 믿음을 존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를 자신의 딸처럼 대해주시고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라고 격려해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지지,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은 우리가 함께 어하드가 겪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줬고 저에게 새로운 자신감과 안정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취소하고 자녀의 유치원을 전학하는 데 필요한 서류 작업을 완료하기로 결정한 모든 과정을 시댁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로 우리 아이들은 조부모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유치원으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밥이 어린 시절 지은 2층짜리 건물은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어린이 친화적이고 미래의 접근성을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넓은 레이아웃은 성장하는 가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했으며 아이들은 특히 매료되었습니다. 계단은 처음에 그들을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변화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초기 불안은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를 보았을 때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등반 후 빠르게 새로운 친구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유치원 환경은 일정 중단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켜 주었고 이전 후 그들의 건강은 그들이 시댁 식구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번영하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심어주었습니다. 나는 우리 둘 다 적응하면서 상호 지원의 원활한 리듬에 정착했습니다. 전업주부로서 뉴욕 생활의 처음에는 모든 집안일을 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빨래를 하던 일을 분담하자고 시어머니가 제안했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담당하며 우리는 업무량을 줄이는 것 외에도 서로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때때로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이 팀의 노력으로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아이들의 변화하는 요구사항과 함께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미묘함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밥은 외로운 작은 장애자였습니다. 그들이 그를 사랑했다는 말조차도요. 바쁜 업무 일정이 있을 때 그들은 그를 몹시 그리워했습니다. 밥은 바쁜 일에도 항상 기꺼이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종종 나에게 휴식을 취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항상 과중한 업무로 인해 걱정이 되어서 가끔 잘 자냐고 물어봤고 해외 취업으로 부재 중에도 괜찮다고 항상 말해주는 밥의 친절한 가족애와 흔들리지 않는 조이는 여전했다. 지난 3년 동안 바브의 해외 임무를 탐색하는데 우리에게 지원과 위안의 원천은 그 기간 내에 단 한 번만 미국으로 돌아가는 바브의 복거로 인해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영상통화를 기대하는 것은 바브의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저 모두 14시간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일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메일은 정기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바브즈 어드벤처즈에 대해 직접 듣고 우리는 저녁 9시에 예정된 화상통화로 우리 집에서 신이 났습니다. 아이들 근처에 있는 드루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에 너무 신나서 그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리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 컴퓨터를 설치하고 바브의 화면에 나타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명랑한 인사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열띤 대화와 열정적인 손짓은 내가 했어도 그에게 돌아오려는 그들의 열망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바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나만의 목록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브가 아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족의 강한 느낌을 인식하는 것을 보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바브의 다가오는 근무 의무에 대해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약 2시간이라는 제한된 여유 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그와의 1대1 시간에 꼭 필요한 낙관론을 불러일으켰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은 일찍 자도 피곤해하는 것이 분명했고 활기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평소 잠자리에 들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나타내는 피로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피곤했지만 깨어있으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헐적으로 잠이 들었다가 잠시 깨어있다가 다시 잠들었다가 그들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보고 밥은 졸린 표정으로 자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빠가 뉴욕으로 돌아오실 때까지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해외 임무가 마무리될 즈음이니까 그는 아이들이 그가 돌아오길 기대하지만 아직 할 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학교와 유치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밤은 보내도록 합시다. 나는 내 친구들의 격려와 함께 바브의 제안을 반영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갔을 때 아이들은 마지못해 순종했고 밥과 나는 언젠가 그들의 제안에 대해 단둘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그들을 돌보겠다고 제안했고 아이들은 잘 자라고 인사하며 잠자리에 들도록 설득했습니다. 밥은 단 한 달 만에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놀라워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마일스톤부터 공유된 관심사 및 향후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밥의 열정은 아이들의 성취에 대한 기쁨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유지하려는 그의 헌신이 상기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그를 파트너로 두게 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자정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시댁 식구들이 대화에 다시 원활하게 참여하여 통화를 종료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잘 자요, 잘 지내세요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바브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한다고 상기시켰지만 혼란스러워 통화가 계속 활성화된 상태에서 카메라 연결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통화 종료 신호를 보내 바브의 작업 준비를 언급한 다른 곳에서 다른 대화를 시작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 그의 말투가 유난히 다정해서 나에게 불안의 물결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고 갑작스러운 변화로 갈등을 겪는 연인과 대화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묘하게 친밀해 보이는 달콤함이 있었다. 태도 나는 전화를 끊는 것을 망설였다. 뭔가가 느껴졌다. 아가씨가 내 불편함을 알아차렸다. 내 시어머니가 대화의 변화에 흥미를 느꼈다. 나는 내가 죄책감을 느꼈지만 누군가를 초대하지 않고 그가 일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내 불안감을 고백했다. 이브가 남편을 배신한 것에 대해 시어머니는 나의 우려를 공유했고 그의 행동을 아마도 동료에 대한 단순한 친근감으로 합리화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문화적 규범을 초월한 방식으로 시댁의 얼굴에 나타난 불씨는 내 눈앞에서 배신이 드러나는 장면이 펼쳐지면서 이것이 순진한 상호작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나 자신의 충격을 반영했습니다. 손으로 나는 녹음 버튼을 눌렀고 불륜의 지독한 증거를 포착했다. 내 친척의 표정은 나를 향한 죄책감에서 밥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들이 보살핌을 떨면서도 괴로운 광경에서 나에게 벗어나라고 제안했을 때 그들은 내 안녕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분명했다. 속은 것에 대한 혐오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만 진실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위안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전개되는 동안 나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밥과 대화하고 있던 여성이 자신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번에 그 여행에 저를 데리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은 아무 문제 없이 대답했어요. 당신의 안내 덕분에 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밥이 최근에 이 여자를 데리고 갔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행지, 우리 아이들은 해외에 지인이 없어 언젠가 가족끼리 가보자고 의논했던 장소에 관심을 표명하고 거리낌 없이 여행을 즐긴 듯했지만 비용에 대한 걱정스러운 여자의 문의와 초조한 말투는 그들의 불륜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각될 것이라는 그녀의 두려움을 암시했습니다. 밥은 자신의 수입이 자신보다 적게 벌었다고 고백하면서 여가 활동에 비밀리에 돈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수입에 대해 나를 오해했습니다. 그의 모든 과거 행동은 시계가 새벽 2시를 지나서 우리 모두를 침묵에 빠뜨리게 하는 충격적인 진실을 처리했을 때 밥에 대한 나의 신뢰가 청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좀 자고 다음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침실로 흩어질 때 무거운 침묵이 있었지만 잠은 나를 피했습니다. 배려심 많고 적극적이고 친절한 바브에 대한 기억으로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고 그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사건으로 인해 그 인식이 깨졌습니다. 그 사람과의 이질감을 느끼는 내가 직접 영상 채팅을 통해 시나리오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배신을 받아들이려는 그의 간음으로 인해 저는 잠들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을 포함하여 감정의 파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밥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제가 겪었던 피로는 해가 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잠 못 이루고 다음날 아침 하늘에서 솟아올랐어요. 눈가의 붉어짐을 화장으로 가리려고 애썼어요. 아이들을 위한 아침 식사 준비 굿모닝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나는 내 삶의 평범함을 유지하려고 긍정적인 태도로 소리쳤습니다. 반면에 우리 아이들은 거의 즉시 피로의 징후를 알아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웃으면서 별거 아니야 여보 그냥 전날 밤 늦게까지 자서 좀 피곤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아이들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이에 응했습니다. 유머러스하게 그들의 걱정에 나는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고 나는 피곤함 때문에 거의 즉시 잠이 들었습니다. 전날 밤은 악몽에 불과했고 잠이 들기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담당하고 시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려가느라 짧은 시간이 될 줄 알았던 시간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루 종일 잠이 되어버렸다. 나는 오랜 시간 잠을 자서 미안하다고 억울함을 느꼈고 곧바로 시어머니를 돕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아이들이 잠든 뒤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댁에 가서 이혼 결정에 대한 앞으로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내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밥과 함께 계속 살 수 있다는 남편의 부모님은 밥이 그의 집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상황이 어리둥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다가오는 이혼 절차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해외여행이 한 달 남았습니다. 다음 날 일어날 일을 빨리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 및 이혼 관련 가는 문제에 대해 사전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바브의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브는 자신의 해외 생활 사진을 게시하고 있었고 마치 자신이 고향에 초래한 혼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이혼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이혼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하십시오. 시간이 지난 후 그의 알려지지 않은 여자친구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기 위해 바브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내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나는 그와 관련된 여성을 식별할 수 있었고 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으며 조사 결과 그녀는 바브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수집한 후 나는 바브의 고용주에게 가서 바브의 솔직한 개인이라는 평판을 고려하여 협상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고 주장을 신뢰하는 것을 꺼려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준 비디오 증거를 보여준 후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나는 형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들과 공유했으며 밥의 회사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나 또한 이 회사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초기 반응은 다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자신의 눈으로 마주한 후 그들의 불신은 분노로 바뀌었고 밥과 강한 관계를 맺고 있던 내 동생조차도 그의 배신에 분노했고 밥이 죽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제가 주부라는 사실을 되돌려주면서 곧 일어날 이혼을 준비할 수 있는 유연성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법적 절차를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고 밥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것이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고한 지원 덕분입니다. 시댁 식구들과 우리가 정한 업무 분담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밥의 복귀를 엄청난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브의 부정직한 행동에 대한 사실 나는 바브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브와 함께 사는 것이 그의 배신 때문에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처음에 혼란스럽고 슬펐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적응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나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를 바라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동거해야 하는 우리 삶의 이 불안정한 단계를 탐색하면서 밥이 정기적으로 해외 업무로 결석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부재가 거의 평범해졌습니다. 그의 장기 체류는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밥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밥의 귀국 축하 행사를 마치고 밥을 식당의 개인 식당으로 초대하기 위한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준비 모임이 그의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회사 임원과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놀랐습니다. 내 형제자매는 바브에 대해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있었고 원하는 바를 바라는 형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대결을 피하기 위해 내 동생은 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밥은 불륜 주장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임박한 이혼에 대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지체 없이 제공한 회의에 대해 질문하면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밥은 화를 내며 모든 위법 행위를 부인하고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스크립트로 작성되어 시버즈가 내 척추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밥은 증언에 비디오 증거가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결백하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그의 탄원은 무시되었습니다. 그의 고용주는 그를 대면하는 과정에서 그의 행동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용을 종료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 친척들은 분노했고 바브이 전체적으로 바브의 인내를 경멸하는 것처럼 보였던 가족 신뢰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 이혼에 관해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을 때 반응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했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상호작용이 제한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오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바브은 나에게 연락하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이미 아이들과 함께 이사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과거와의 모든 연결을 끊었습니다. 아이들을 재배치하고 학교와 보육시설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죄책감과 싸우기 위해 내 걱정은 완화되었지만 바브이 우리의 새로운 위치에 대해 문의했을 때 그들의 끈기로 인해 내 시어머니는 그를 폐쇄하고 상황에 대한 반대를 표명함으로써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나는 그의 이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오로지 집중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밥이 유치원 학교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소식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더 먼 곳으로 이사했다는 사실은 나에게 밥의 이혼 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법적 대리를 했다는 사실로 인해 절차가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자산의 공정한 부분을 확보하고 자녀에 대한 모든 양육권도 우리가 갖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녀 양육비에 대한 합의로서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한 바브의 마지막 스티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고 그가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에 직면했습니다. 나는 계속 조심했고 신뢰 위반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의 부모의 권리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 파탄된 후 아이들의 정서적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을 감독할 책임은 형이나 시댁에서 담당했습니다. 밥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 친구들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나의 이전 설명에 영향을 받아 중재를 거부함으로써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지만 내가 배경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동정심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린 후 비극을 견디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바브의 행동 나는 바브이 한때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브의 친구들과 심지어 친척들이 그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거짓말과 불신앙의 결과로 동맹자가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편안함을 경험했습니다. 점점 더 고립된 위치에 있는 자신은 정규직으로 일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시간제 일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는 그의 자원이 부족하고 자녀 양육비 지불 책임도 맡았기 때문이며 처음에는 바브이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더 많이 알게 되면서 해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주인에 대한 바브의 방문이 줄어들었고 그녀가 불륜에 대한 교훈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결과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기혼 남성과의 경우 이혼 후 여주인과 관련하여 이러한 주장이 발생했습니다. 결혼 내용은 우호적으로 나누어졌고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자녀 양육비를 마련했습니다. 나는 형의 도움을 받아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편부모로서 겪는 모든 어려움 나는 이제 도시 외곽의 평화로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일을 한다는 사실 덕분에 집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원격으로 가끔씩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생겼습니다. 조용히 은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해 집에서 준비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